오늘은 좀 되게 편안하고 또 뒤에 이렇게 책들이 있는 곳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지금 바로 영상을 찍는 거라서 꼴이 조금 좀 초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필사입니다. 종종 제 다독다독 컨텐츠나 아니면 요즘 일상 브이로그에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보이는 게 필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필사는 왜 하시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답글을 못 달고 있는데, 지윤님, 저는 지금 책을 아무리 읽어도 뭔가 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도 뭐 3, 4일 정도만 그 책에 대한 기억이 남고 그 이후로는 제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라고 어떻게 독서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 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답변을 오늘 요 필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독서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책을 읽습니다. 읽는 게 먼저겠죠? 근데 책을 깔끔하게 읽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급하게 몇 권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인덱스 처리를 하고요. 저는 책을 굉장히 더럽게 읽는 편이에요. 일단 마음에 드는 문장들은 다 밑줄을 치고 이렇게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걸 읽을 때는 특히 그때그때 나에게 맞는 상황이나 이 문장에 대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기가 너무 아쉬울 때 이 다이소 투명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를 해놔요. 이 책을 읽을 때 유독 제가 인간관계에 많이 지쳤을 때라 가지고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하고 적고 생각하고 적고를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인문책도 예외 없이 정말 더럽게 읽습니다. 하다못해 앞면에도 적어놔요. 그래서 막 예쁘게 밑줄 치고 막 글씨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막 밑줄 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밑줄 치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도 밑줄을 치고 막 그 문장에 떠오르는 게 있을 때 그 옆에 그냥 연필로 막 휘갈겨서 써놔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이제 완독을 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고 나면 아 뿌듯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인덱스 처리를 해줍니다.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넘기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책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읽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제가 밑줄을 친 부분만 읽어줘요. 왜냐면 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밑줄을 친 부분이 왜 인상이 깊은지 어떤 의미인지 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또 이렇게 인덱스 처리를 해줍니다. 인덱스 처리하는 기준은 내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싶은가? 혹은 나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줬는가? 아니면 이 문장에 내 삶이 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기록하고 싶은 문장들을 위주로 인덱스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필사 노트를 써주는데요. 제가 필사를 시작한 게 24년 9월 6일부터였고 지금은 한 권, 두 권, 그리고 세 권째 필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필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책마다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문장 아니면 하루에 한 파트씩 이렇게 나눠서 필사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계발에 관한 그런 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니까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게 꾸준히 하루에 한 문장씩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철학책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책을 읽었을 당시에 내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 철학적인 그 나만의 사고방식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학책은 웬만해서는 미루지 않고 바로 하루 만에 거의 몰아서 내 생각을 쫙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맥락, 그리고 그 소설이 담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필사 노트의 양에도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책들을 여기 넣고 싶고 최대한 많은 문장들을 여기 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한 페이지를 다 필사하고 꾸역꾸역 문장을 찾아서 적어놔도 그렇게까지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요즘은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이 나에게 준 의미, 그리고 내가 이 소설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다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소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문장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집이나 에세이, 경제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집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다 읽고 나서 필사를 하는 것도 진짜 좋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집이나 에세이는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이나 에세이를 읽을 때는 오히려 필사 노트에 쓰는 양보다 투명 메모지에 이렇게 볼펜으로 적어서 붙여두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더 제 생각을 잘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필사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 저한테 필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필사에 이제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 필사 노트에는 저는 제 느낀 점을 적기보다는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만 다 적어놨었어요. 맨 위에는 갔거든요. 제목, 그리고 작가, 그리고 완독한 날짜 이렇게 3가지를 기입을 해주고 그 밑에 이제 책 내용을 적어주는데요. 우선 거의 반년 가까이는 그냥 읽는 책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 그리고 나에게 정말 큰 영감을 준 문장, 그리고 나 이 문장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싶다 하는 문장들을 위주로 정말 많이 적어줬고, 그리고 이때는 무분별하게 그냥 진짜 좋은 문장은 싸그리 다 모아서 적어놨었어요. 두 번째 노트에 들어갈 때는 내 생각을 같이 적어야 되는구나를 어느 순간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문장을 쓰고,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 느낀 점, 그리고 제 생각,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문장들을 제가 스스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이제 최근에 시작한 필사 노트인데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 이 문장을 보고 내가 느꼈던 거를 이렇게 한 줄이라도 짧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지만 이 두 노트 사이에도 정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양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 노트를 쓸 때까지만 해도 많은 문장들을 최대한 기억하고 싶어서 이 필사 노트를 막 엄청 열심히 적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사가 밀리면서 독서에 대한 그런 흥미가 살짝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필사를 하는 이유는 독서를 정말 즐겁게 하고 그 독서를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가 더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독서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막 힘들어서 갑자기 귀찮고 막 이런 사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진짜 기억하고 싶은 문장, 나한테 딱 도움이 되는 문장만 이 필사 노트에 적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퐁당퐁당입니다. 이 인덱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를 번갈아 가면서 봐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문장 중에 내가 더 기억하고 싶은 문장, 내가 남기고 싶은 문장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는 더 나한테 와닿는 문장이 있고, 때로는 얘는 인덱스를 왜 해놨지?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문장이 와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나한테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면서 이제 양도 줄여가지고 귀찮음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필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필사 노트에 생각 너무 길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난 이만큼 쓸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든 문장마다 내가 느낀 점을 적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떠오르는 게 있다 라고 할 때 적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필사를 하면 뭐가 좋나요? 필사하면 시간만 잡아먹고 오히려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을 뺏진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정리한 필사의 장점은 6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빠르고 간결하게 이렇게 장점을 나열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 정리가 정말 잘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 뭐 회사든 인간관계든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든 이런 생각들이 너저분하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너저분한 나의 생각들이 작가의 언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잘 정리된 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작가의 언어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돼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구나가 딱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대체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골머리를 썼거나 회피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문장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요. 생각들이
탁탁탁탁 정리가 되면서 딱 한 페이지, 한 문단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흘려보내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각 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앞과 모순적일 수는 있겠지만 생각의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일단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 문장을 읽고 내 스스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지?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생각이 많은 게 좀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생각이 바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골똘히해서 그 생각을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게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질문을 찾아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스스로가 골똘히 생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 그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문장, 그리고 좋은 단어,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훨씬 더 내 것으로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나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던 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장점인데요. 그냥 이 문장 진짜 좋다. 이 문장 진짜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밑줄을 쳤던 문장이라도 실제로 내가 적어보면서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 요걸 곱씹으면서 적다 보면 내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 모닝 아침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아침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아침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너무 헐레벌떡 내가 매일매일 쫓기듯이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 나는 아침을 어떻게 관리를 해보면 좋을까? 이걸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실천을 안 하더라도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대입을 해서. 그러면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조금 여유롭게 가볼까? 아니면 조금 일찍 자볼까? 이런 식으로 내 아침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삶이 바뀌는 그 궤도로 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들을 곱씹고 흡수하다 보면 이게 곧 나의 태도가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이 필사노트를 쓰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번에 댓글을 달아주신 그분께는 필사를 한번 해보셔라. 한 책에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필사를 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문장을 훨씬 더 내 것으로 잘 흡수를 할 수 있다. 요게 세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게 성취감이 진짜 쩔어요. 그냥 독서를 끝내고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 거랑 필사까지 하면서 내 생각 정리를 쫙 한 거랑 성취감이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필사 노트 전에 읽은 책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 필사 노트를 적었으면 그 책들에 대한 그 기억, 그리고 하나의 메모리가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읽은 책들을 제가 필사를 안 해놨다 보니까 보면 나 저 책 읽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 저 책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지? 뭐였지? 진짜 재밌게 읽은 책을 제외하고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끔씩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필사노트 조금만 빨리 쓸걸. 그랬으면 조금 더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책에 담긴 교훈이나 지식들이 나한테 조금 더 잘 쌓여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성취감이 진짜 남다릅니다. 한 책을 다 읽었을 때 정말 그 제대로 읽었다. 나 이 책에서 뭐 하나는 얻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취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제일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장점인데요. 바로 계획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소설이든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경제든 자기계발이든 이 책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한 문장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난 이렇게는 안 해야지.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문장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게 명확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져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나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여기 다 적어놨어.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난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적어놨더라고요. 막 신년 계획 해가지고 하루 몰아서 적는 게 아니라 이 필사 노트를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되고 싶은 상이 있으면 독서를 하면서 그 상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대로 이 필사를 하면서 내가 계획을 스스로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체로 기록이 그 목표에 다가가는 그 길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기장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 기록도 그렇지만 저는 필사가 정말 어쩌면 일기보다 많은 소스를 던져주니까 그 소스를 얻어서 내가 내 생각들을 개척해 나가고 정리하고 이러는 게 더 좋지 않나, 훨씬 더 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TMI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그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이 문장들을 흡수함으로써 내가 내 계획을 만들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2년 전에는 진짜 상상만 하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요즘은 스스로에게 나 그 모습에 되게 가까워졌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사를 정말 하셨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내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의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때로는 일기장보다 나의 훨씬 더 큰 비밀 노트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때 이 필사 노트를 보냐면 진짜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막막할 때, 그리고 동기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 필사 노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문장, 그리고 나에게 인상 깊은 문장, 그리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준 문장들이 이 필사 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사 노트를 보다 보면 길이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걸 안 해서 지금 이렇구나. 아, 내가 이걸 하면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문장들이 진짜 보물처럼 가득 있어요. 이렇게 필사의 장점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필사를 좀 하고 싶어지셨나요? 저는 제 영상으로 한 분이라도 독서에 대한 흥미를 좀 느끼고 한 분이라도 이런 기록에 대한 장점을 한 분이라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또 동기부여가 돼서 한 줄이라도 필사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답글을 못 달아드렸던 그분이 계속 마음에 쓰이는데 책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책의 문장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너무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즐겁게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무조건 얻어야 돼. 내가 이 책 안에서 내 삶을 바꿀 키를 찾아야 돼. 이런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게 어쩌면 좋은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즐겁게 다 같이 책도 읽고 그리고 필사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 분께서 이제 필사 노트 어떻게 쓰시나요? 라는 댓글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한 게 있거나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독서 하시고 그리고 필사도 꼭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